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작년 말에 셀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 벌써 몇 번째 발표를 하셨으니까 네. 저희 실험실의 박사과정 김세진 학생이 오늘 넌렘 슬립에 관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논문인가요? 네, 이 논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셀에서 네. 이제 이런 슬립과 그 다음에 그 뉴런 서킷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UC 버클리의 양단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수면 시에 어떤 뇌 회로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좀 더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도 이 NREM 슬립, 그러니까 이제 논렘 슬립의 이제 줄임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탈 코르티컬 이그니션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프론탈 코르티컬 이그니션이라는 어떤 개념을 수면 중에 억제함으로써 이 수면을 유지하게 되는 어떤 회로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우리의 뇌가 이제 상당히 쉬는 상태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모든 신경세포들이 뭐 활동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잠잘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뉴런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 코티컬 뉴런들, 대뇌 피질에 있는 뉴런들은 이 깊은 수면, 넌렘 수면이 결국은 아이 무브먼트가 없는 아주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데, 이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는 콜텍스들이 전체적으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 프론털 콜텍스의 이그니션, 어떤 점화, 불 붙이는 이런 기능들이 꺼져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기존에 봤던 논문들에서는 어떤 감각 정보가 저희에게 뇌에 들어올 때 그 감각 정보가 어떤 단계로 처리되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살펴본 논문은 그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consciousness,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의식은 굉장히 저희가 정의하기도 어렵고 뭔가 과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제 약간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conscious awareness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감각, 시각이나 청각 또는 촉각을 보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인지하는, 지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컨셔스니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앞을 보고 있어도 사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무시하고 있고, 네.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빛 자국은 들어오지만 빛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감각 정보들이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이제 컨셔스 어웨어니스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브레인에서 어떤 감각 정보가 처리될 때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자극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고 이제 멈추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무시가 됩니다. 즉 우리의 지각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집중하거나 하는 어떤 감각들은 어떤 임계치를 넘게 되면 단순히 이런 감각 자극의 프로세스를 넘어서서 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마치 우리의 의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되게 고차원적인 어떤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이제 GNW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를 센서리 인풋으로서, 그러니까 감각 정보로서 발화시키는, 시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을 저희가 글로벌 이그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딱 점화시켰을 때 하고 그냥 꺼지는 경우가 있겠고, 네. 딱 점화시켰더니 그 다음에 폭파하고 그 다음에 폭파 팡팡팡팡 이렇게 정보가 계속 전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아까 넌렘 수면이 나왔으니까 잠잘 때는 뭐 소리 같은 게 들려도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아마도 이 감각 정보는 기본적으로 시상, 살라무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감각들이 들어와서 콜텍스로 이어지게 되죠. 네. 이 서킷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서킷 중에 하나인데 뇌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정보가 콜텍스로 전달될 때 어떤 경우에는 정보가 들어왔지만 금방 휘 하고 사그러들고, 네. 우리가 집중하고 있거나 잘 깨어 있을 때는
이 정보가 뇌 여기저기 퍼지면서 나 이걸 봤어, 이걸 봤어, 이걸 봤어 하면서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그게 우리의 의식 테이블에 올라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다. 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되게 이제 어려운 주제지만 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까는 놓쳤던 프론탈 코르티컬 이그니션이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 같은 굉장히 진화되어 있는 그런 인지 기능은 당연하게도 저희의 네오콜텍스, 그러니까 신피질에서 가장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는 그 네트워크가 주로 프론탈 로브랑 그다음에 퍼레이어털 로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이제 엮어가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이그니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콜텍스에서 콜텍스로 가는 콜티컬 이그니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밝힌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전두엽 콜텍스로 나가는 이그니션이 논렘 수면 중에는 뭔가 억제되고 있다라는 회로를 밝힌 것이죠. 잠잘 때는 그쪽에서부터 이그니션 되는 게 뭔가 억제되고 있는 상태이다. 네. 그걸 이제 회로상에서 밝힌 연구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네.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컨시어스 어웨어니스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뇌 상태가 가장 크게 확확 바뀌는 게 바로 슬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슬립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awake, 아예 슬립이 아닌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노멀 슬립이라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저희가 쉽게 말할 때는 논렘 슬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상태를 말하는 렘 슬립. 이렇게 세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틀어서 슬립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이 이미지에도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부위는 꺼져야 되고 어떤 부위는 켜져야 되고 이런 세분화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슬립이라는 어떤 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막 눈에 뭐가 보이거나 아니면 귀에 뭐가 들려도 거기에 인지적인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즉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글로벌 뉴럴 네트워크가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수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런 글로벌 워크스페이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그니션이 방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연구진들이 가장 떠올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실험해보기 위해서 크게 지금 나타낸 그림과 같은 실험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먼저 자고 있는지와 안 자고 있는지 두 종류의 쥐 상태를 준비해서 그 쥐의 감각 피지를 인위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신호들을 분석해서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방법론은 크게 자는지와 깨 있는지 네. 두 개를 놓고 감각 자극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살라무스에서 주나요 그러면? 콜텍스에서. 네, 콜텍스에서 특정 콜티컬 영역에서 내가 탁 시그널을 때렸을 때 이게 얼마나 잘 퍼지는지. 네. 그래서 잘 깨어 있을 때는 여기서 탁 신호를 주면 뇌로 멀리 퍼지는데 자고 있을 때는 여기서 신호를 똑같이 줘도 금방 사라지는 네. 이런 상태를 아마 연구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많이 밝혀졌던 어떤 그런 연결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좀 기존의 측정법과는 다른 어떤 특정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은 이제 펑셔널 울트라사운드 이미징이라고 하고요. 그 말 그대로 기존에 저희가 측정하던 어떤 그 전기 신호를 통한 측정이 아니라 이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를 내보내고 그 초음파가 반사되는 거를 이제 도플러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이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좀 더 이제 딥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뇌는 결국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그 뉴런에게 공급되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블러드 볼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약간 MRI랑 비슷한 기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이라는 CVB라는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그거를 초음파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뇌의 활성화 신호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뇌의 넓은 영역들을 디텍션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쓴 기법일 테고, 사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하나는 뭐 fMRI 같은 게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산소의 농도 변화가 디텍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이 활성화됐을 때. 근데 이제 fMRI는 되게 비싼 장비고, 네. 그거 대신에 이제 초음파를 쓴 거예요. 우리가 구조를 볼 때 우리 뭐 뱃속에도 볼 때 이렇게 초음파 사진 찍잖아요. 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 혈관의 볼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울트라사운드 프로브를 통해서 초음파로 디텍션을 해서 뇌의 어떤 역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기법을 사용한 거군요. 네. 이 울트라사운드 기법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이게 전기적으로 어떤 아티팩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EEG나 EMG 같은 다른 시그널들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요. 네. 이걸 넓은 영역에서 측정하면서 좀 더 수면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면은 뇌파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EEG와 EMG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굉장히 컴패러블하다. 네.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기존 연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시각 PG라고 부르는 V1 영역은 지금 여기 제가 PPT에 적어놓은 것처럼 RSP, ACA, TH, 살라머스, 그다음에 이제 SC라는 여러 가지 영역의 프로젝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런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V1 프로젝션 영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넓게 추적을 하는 그런 리스폰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V1은 1차 시각 피질, 처음에 이제 시각 정보가 들어오는 코티컬 에어리어입니다. 네. 여기서 정보가 딱 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딘가로 퍼져야 되는데 그 다운스트림 타겟들이 여기 표시된 것들이고 거기에 얼마나 시그널이 잘 퍼지느냐 네. 상태에 따라서 그걸 실험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잠자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스티뮬레이션을 줬던 그 실험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V1 영역은 지금 수면 중이건 깨어있건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스티뮬레이션 주고 있으니까 실제 자극한 영역이니까 일단 네, 활성화되고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V1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에서도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ACA라고 해서 Anterior Cingulate Area, 보통 이제 저희가 Anterior Cingulate Cortex라 해서 ACC라고 많이 줄여 부르는데요. 그 영역에서 지금 논렘 수면일 때와 웨이크 상태일 때 시그널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이 V1과 연결된 코티컬 영역에 이런 ACC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을 했고요. 특히 기존의 이제 ACC 영역 같은 경우는, ACA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비주얼 정보가 처리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에러 디텍션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V1을 자극했더니 여기에 리스폰스가 수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특히나 이제 RSP도 코티컬 영역이고 레트로스플레니얼 그런 영역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ACC에서 굉장히 시그널 차이가 많이 보이네요. 네. 잘 때는 잘 퍼지지 않는 거군요, 여기까지. 네. 네. V2나 이렇게 세컨더리 비주얼 콜텍스 영역을 안 본 게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네, 지금 아마 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비주얼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정보가 어떻게 퍼지냐가 아니라 이제 비주얼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글로벌 워크스페이스를 이그니션 시키느냐 아닌 시키느냐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콜텍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의식적인 어떤 표상이라는 네. 개념이랑 엮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이 뭔가 의심되는 영역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ACA라는 영역에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기법하고 비교해서 그 정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지금 그림은 아까 봤던 FUSI 울트라사운드 결과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과는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Gcamp 결과입니다. 그래서 칼슘 이미징을 통해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ACA에서 액티비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했고요. 이 초음파 실험을 밸리데이션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초음파로 측정해도 그렇지만
칼슘 이미징으로 해도 잘 나옵니다. 똑같이. 네.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 영역밖에 볼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울트라사운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 프리비어스 연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람의 뇌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그 이제 포유류의 뇌에서 이런 어떤 수면 스테이트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추 중에 하나로 베이설 폴브레인이라는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넓은 콜티컬 영역 전반적으로 콜리너직 프로젝션을 갖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뇌 그 수면 스테이트 같은 것을 조절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그 저희가 발견했던 그 V1과 ACA의 영역 그 프로젝션과 여기서 나타나는 이 베이설 폴브레인의 콜리너직 프로젝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케모지네티컬하게 모듈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이니비션 해본 결과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호상에서는 잘 때랑 깨어 있을 때 여기 신호를 내가 딱 줬을 때 퍼지는 정도가 다르구나 이걸 확인을 했고 네. 그럼 질문은 왜 다를까? 네. 누가 이걸 조절하고 있을까? 이게 질문일 건데 네, 그렇죠. 그 조절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캔디데이트로 지금 이 베이절 포어브레인에 있는 콜리너직 뉴런들을 테스트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아래에 있는 좀 복잡해 보이는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크게 보자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울트라사운드 결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칼슘 이미지 결과라서 두 개를 이제 밸리데이션해서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이하게 지금 막대가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 두 개잖아요. 네. 이 두 개가 이제 마우스가 웨이크 상태, 깨어 있을 때 이 그 케모지네티컬하게 베이설 폴브레인의 콜리너직 뉴런을 이니비션 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원래는 이 콜리너직 뉴런들이 활성화돼서 뇌를 전반적으로 깨우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꺼버린 상태랑 비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제 비주얼 콜텍스, 아까 봤던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V1에서 ACA로 가는 그 액티비티가 지금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콜리너직 뉴런들을 꺼버리면 원래는 잘 퍼져야 되는 시그널이 안 퍼지고 있는 상태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마치 자고 있는 상태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런 효과가 논란 수면 상태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아마도 원래 꺼져 있었을 테니까 네. 별 의미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그 똑같은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킨 상태인데요. 여기도 이제 결과는 같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부분만 보자면 네. 이번에는 논램 스테이트일 때 액티베이션 시키면 그 세기가 강해지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고 있을 때는 이 콜리너직 뉴런들이 꺼져 있을 건데 얘네들을 자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막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그때는 이제 V1 비주얼 콜텍스에서의 이그니션이 딴 데로 마치 게이스 때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때는 또 마우스가 잠에서 깨어나진 않나 봐요, 그래도. 네, 그런 행동에 대한 데이터는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되지 않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베이설 폴브레인에서 오는 콜리너직 시그널이 이런 콜텍스에서 콜텍스로 넘어가는 이그니션 시그널을 조절하고 있는 조절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콜리너직 뉴런들의 영향이 그 ACA 영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어떤 뉴런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기 위해서 ACA에 있는 여러 서브 타입들에 집중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콜텍스에 가바울직 뉴런들이 있는데 네. 가바울직 이니비션 하는 뉴런들이 있는데 옆에 이제 다른 뉴런들을 거기에 여러 가지 타입들의 가바울직 뉴런들이 있죠. 네. 이제 아마 여기 보여지는 VIP, SST, NDF, PV 네. 여기서 네 가지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다른 인터 뉴런들 중에 가바울직 뉴런들 중에 누가 혹은 얘네들이 어떻게 콜리너직 인풋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실험해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의 구조 자체는 각각의 서브 타입 뉴런들을 측정한 것만 제외하면 기존하고 똑같이 이제 웨이크 상태, 논렘 슬립 상태일 때 V1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이제 각각의 인터 뉴런들의 리스폰스를 확인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VIP나 NDNF
그다음에 SST 뉴런 같은 경우는 웨이크 스테이트일 때 좀 더 그 스티뮬레이션에 반응하는 그런 공통적인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PV, 파발부민 인터뉴런들은 굉장히 다른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그 논랜슬립일 때 좀 더 액티비티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적으로 생기는 이 액티비티가 다른 뉴런들에 비해서 훨씬 더 트랜지언트한 그런 결과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이런 각기 다른 종류의 가바알직 뉴런들이 똑같은 이니비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달라요. 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다른 인터뉴런들이 이 덴드라이트, 콜티컬 뉴런들의 덴드라이트 여기저기 특히나 이제 세포체에서 먼 영역들에 붙어서 이니비션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파인한 컴퓨테이션을 일으키는 네. 어떤 인풋은 받고 어떤 인풋은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고 하면 이 PB 뉴런 같은 경우에는 세포체 자체에 네. 더 가까이 이니비션을 하면서 뭐 어떤 시그널들이 들어오든 한꺼번에 얘를 셧다운, 셧오프 시킬 수 있는, 꺼버릴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자고 있을 때랑 깨고 있을 때 다른 세 가지 인터뉴런, 가바알직 뉴런과 PB의 반응이 아주 다르군요. 네, 반대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 PV 뉴런을 직접적으로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래서 PV의 기능이 진짜로 뭘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실험 구조는 다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PV 가바알직 인터뉴런을 케모지네티컬하게 이니비션 하거나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매니플레이션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브레인 스테이트가 웨이크 스테이트일 때 이 PV 인터뉴런을 액티베이션 하면 이 V1에서 ACA로 지나가는 그 cortical ignition 시그널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논랜슬립을 진행 중일 때 이 PV 인터뉴런을 이니비션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저희가 깨 있을 때처럼 이 V1에서 그 ACA로 넘어가는 시그널이 인크리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콜리너직 뉴런을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와 비슷하게 네. 사실은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원래 이제 깨어있을 때는 그럼 이 PB 뉴런이 별로 활성을 안 하는 상태일 거라고 가정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콜리너직, 우리가 깰 때는 사실 콜리너직 인풋이 막 들어오면서 이 PB 뉴런의 액티비티를 아마 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감각 정보가 들어왔을 때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잠자는 상태일 때는 콜리너직 인풋이 사라지고, 그때는 어떤 감각 인풋이 딱 들어왔을 때 PB 뉴런들이 이 콜티컬 뉴런들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네.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맺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치 이 PV 뉴런이 현재 뇌가 필요한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이니비션을 통해 스테빌라이즈 하고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연구진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논랜슬립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그 센서리 인풋 정보가 콜티컬 이그니션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네. 방해하는 뭔가 퇴로가 있다라는 네. 게 이제 가장 큰 발견이고요. 거기서 그런 방해를 하는 기본적인 베이직 요소는 콜리너직 인풋인데, 베이살 폴브레인에서 오는 콜리너직 인풋인데, 이거를 실제 콜텍스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때는 그 서브 타입에 따라서 뭔가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콜티컬 이그니션을 줄지 안 줄지를 되게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콜리너직 뉴런이 결국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될 텐데, 네. 우리 뇌가 좀 깨어있는 상태이려면 콜리너직 뉴런이 아세틸콜린을 좀 분비해주고, 네. 그게 우리의 대뇌피질을 뭔가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감각 정보들을 아주 액티브하게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 의식이 상당히 높이 깨어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텐데, 이제 이 콜리너직 인풋이 작아지는 시점에서는 다 가바알직 인터뉴런들, 특히나 이 PB 뉴런들의 활성화가 커지면서 네. 이 감각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게 멀리 퍼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네. 그래서 아마도 수면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사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잘 풀어낸 연구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양단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오셔서 만났었는데,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신임 교수가 돼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는데, 이분이 이제 비주얼 인포메이션 센서리 프로세싱과 또 슬립과 각성이라는 것의 조절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신,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하신 교수님이세요. UC 버클리에. 근데 이제 자기는 오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컷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슬립이다.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슬립 동안에는 이 코티컬 에어리아에서 감각 자극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또 좋은 연구를 발표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연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하는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논문을 공부해 봤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